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한 주 잘 보냈죠? 네, 잘 보냈습니다. 봄인데 이렇게 꽃놀이 안 가시나? 네? 꽃놀이. 꽃놀이요? 어. 이 영상으로 대신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마. 꽃 구경도 가고. 아니 제가 출퇴근길에 좋은 벚꽃길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 집 그 가로수가 다 벚꽃이더라고. 네. 집 주변에. 네. 그래갖고 뭐 흐드러지게 펴서 네. 안 가도 돼. 그러니까요. 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문제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게 맞아. 그렇게 맞아. 내려놓고 갈 수가 없는 게 또 있어가지고요. 자기 착취라고. 뭔가 그죠. 프리랜서하고 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이게 지금 뭐 현실의 비극인 걸 제가 잘 알죠. 네. 2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에이, 맞아. 프리랜서의 프리는 이제 그 통장 내역을 뜻하죠.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그럼. 하나도 없을 때도 있다가 그렇죠. 되게 여유로울 때도 있다가. 그렇죠. 네. 그냥 지나가는 기차역, 서지도 않는. 그렇지? 찍고 가는 기차역. 이런 거 가죠. 우리 통장이. 네. 또 우울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힘 빠지잖아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선물로 한번. 선물이요? 선물. 좋은 얘기를 해주시려나? 선물. 선물. 좋잖아요. 네. 선물의 심리적 기저부터 한번 얘기를 하는데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저 학창 시절에 봤던 기억납니다. 눈물 나는 소설 아니야? 네, 맞아요. 뭐 이거 다 기억하실 텐데 혹시라도 해서 짤막하게 추려드리면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배우자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네.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금시계줄을 사려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금시계를 판다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네. 자 정반대의 스토리 전개도 가능하다. 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는 자기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남편 몰래 남편의 금시계를 갖다 내다 팔어. 네. 남편은 자기 거 살려고. 자기가 자기 금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사려고 아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 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갖다 내다 팔어. 네. 완전히 살벌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재미난 게 네. 정반대의 스토리인데 결과는 같아. 그러네요. 아내분의 머리는 잘리고 아니 어떻게든지 간에 금시계줄은 팔리고 두 부부 사이 그러니까 손에 남은 건 없죠. 금시계줄과 머리빗이 손에 쥔다라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물질적 측면에서는 결론은 똑같아. 네네. 그런데 정신적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원작 소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과 신뢰가 쌓이지만 네. 이 지어낸 스토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원망과 불신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제가 지금 뭐 한 게 아니라 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일본 출신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고자카이 도시학계라고 하는 파리 8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지타산의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신뢰관계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수지타산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최종적인 불균형이 아니라 과정의 불균형이겠지. 네.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네. 자기만 손해인 것을 감수하고 남편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네. 수지타산의 불균형이 성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상대를 너무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거래요. 네. 그러니까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검증할 수 있는 거냐? 누가 봐도 저건 손해인데 누가 봐도 저건 손해인데도 그걸 무릅쓰는 행위를 보면 네. 그 행위의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네.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 일방적 헌신. 그래서 사랑이 깔린 증여 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네. 그것이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바라보는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한 건데 네.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수지타산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드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배경에 그럼 엄청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겁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면 수지타산의 불균형.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손해 보는 장사인데. 네.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온 게 뭔지를 일단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수지타산의 불균형이 아니라 그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버린 거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되게 신뢰하나 보다. 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일본이 나오는 태도로 보면 일본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네. 악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두 정상이 회담장에 마주 앉아서 했던 이야기 말고 청구서를 계속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고 네. 일본은 아낌없이 뺏는 칼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되게 신뢰하고 일본은 한국을 되게 불신하는구나. 이참에 하나라도 더 뺏어서 해놔야 다져놔야 후환이 그 방비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제가 헐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얘기가 또 있나요? 이 얘기는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되게 신뢰하는구나. 왜? 이 사람이 했던 어떤 분석에 따르면 수지타산의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되게 신뢰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래.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죠. 응? 얼핏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인데 말 그대로 수지타산의 불균형을 무릅쓰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결단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외교적인 증여 행위 그리고 일본에 대한 태도는 이웃 나라의 신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래. 왜 아니라고 제가 보냐면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일본을 향해서.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도 일본에 이걸 선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선물하는데 그만큼 나는 받을 거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의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지타산의 불균형을 나는 인정을 안 하니까 언젠가는 받을 거야 이런 접근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신뢰에 기초한 증여가 아니라 이속에 기초한 거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거래가 되면은 주고받는 행위가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차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주는 거 먼저 받는 거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외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외상 거래. 지금 내가 받는 건 없지만 나중에 천천히 돌려주시오, 갚아주시오 이렇게 했다.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수지타산의 불균형을 무릅쓰는 게 아니라 수지타산의 불균형을 내가 언젠가는 바로잡을 테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의 그러면 접근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신박한 정말로 신박한 새로운 어떤 스타일이냐. 그렇게 보기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요식업을 해봤지만 이 외상이라는 것도 엄청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외상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방식은 어느 족보에도 등록되지 않은 신종 변형 방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신종 변형 방법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까지 족보에 올라와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원조가 있어요. 이건 선의에 기초한 증여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약탈이 있어요. 이건 적대적으로 빼앗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거래가 있어요. 거래는 이게 선의에 기초한 것이든 적의에 기초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거래는 뭐예요? 등가 교환이에요. 주고받는 게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거래예요.
이루어지는 행위는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족보에 없는 근본 없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 내심은 거래를 지금 지향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증여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렇죠. 말로는 거래를 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증여로 귀착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느냐가 핵심인데 그냥 차라리 그냥 이거 주고 네. 화끈하게 주고 끝낼게요라고 하면 뒤탈이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물론 뒤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을 기초로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성인 호응을 기대한다. 저 나중에 받을 거예요. 네. 저 나중에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사달이 발생이 되냐면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래를 시도하고 있구나. 등가 교환의 원칙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틀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과 외교 정책을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네. 그러면 당신은 뭐 받을 건데 뭐를 받았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막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막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계속 청구서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데 뭘 받아왔는데 내지 그럼 좋아 지금 안 받아왔다고 치면 앞으로 뭘 받을 건데 네. 라고 계속 되묻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앞으로 뭘 받을 건지도 말씀을 안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대표적인 게 엊그제 나온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잖아요. 네. 거기다가 어제 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퍼주기만 하고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퍼주기 하는 걸로 모자라서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가 왜 발생하냐면 내가 볼 때는 증여인데 네. 저 증여 아니고 거래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계속 강변을 하니까 자기 족쇄를 자기가 채워버린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얘기가.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가 내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가 요걸 마저 짚어야겠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여권에서 대일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일본 아사히 신문이 대일 햇살 정책이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대일 햇볕 정책이라고 했더라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 그러니까 햇볕이니까 시간차는 있지만 나중에 이 신사는 모자도 벗고 외투도 벗을 것이야.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증여인데 계속 주장하는 거 거래라고 주장하는 그것의 어떤 레토릭으로 대일 햇볕 정책을 주장을 하던데 네. 처음부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햇볕 정책을 이야기한 것도 김대중 정권 때였으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통일감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디다 대고 햇볕 정책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자, 원조가 DJ의 햇볕 정책이잖아요. 네. DJ의 햇볕 정책은 피해자 또는 희생양이 없는 햇볕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뭐 피해받는 사람이나 희생양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햇볕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희생자를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어떤 현실을 외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피해자를 무시하는 햇볕 정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DJ 햇볕 정책 갖다가 대지 말라. 그건 다른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러면 햇볕 정책의 대상인 그 신사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모자 벗고 외투 벗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본은 불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다 대한민국 대통령 와서 그래? 근데 저 나라가 언제 이것도 뒤집을지 몰라. 그죠? 네. 저 나라는 저러고도 남을 나라야. 언제 뒤집을지 모르니까 이참에 확실하게 단속해 놔야 된다. 네. 라고 하니까 계속 언론 플레이 들어가면서 독도 문제 거론했다. 뭐 오염수 방류 문제 거론했다. 수산물 수입 문제 거론했다. 계속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신을 깔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 대고 신뢰 기조로 해서 햇볕 정책을 편다? 이건 뭔가 지금 궁합이 안 맞아도 엄청 안 맞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말 그대로 무한 궤도가 열리는 건데 그것도 아주 악성의 무한 궤도가 열려버리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일본의 외투를 벗기려면 먼저 국내의 불신부터 벗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죽도 밥도 아닌 모드. 우리 국민이 볼 땐 증여인데 거래라고 강변하는 그 죽도 밥도 아닌 모드가 등가 교환의 원칙을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이 원칙이 끊임없이 한일 간 부등가 교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부각된 여론이 윤석열표 햇볕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워버리고 그러니까 악무안에 빠져버린 거죠. 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상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지 불균형이 아니라 네. 앞뒤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자기 신뢰. 자기 신뢰다. 아, 상대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것조차 적극적으로 무시해 보면서 네. 해 들어가는 자기 신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족쇄가 되고 있다. 부메랑 날리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늘 이 시간이 그렇지만 이 개개인이 느끼고 있는 그 뭔가 이 불만은 감정의 선에서 멈추잖아요. 근데 거기에 논리적 토대를 만들어 주시니까 거기서 오는 통쾌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어디 가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그냥 내 감정으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에 논리적 토대를 만들어 주시니까 얘기할 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요 며칠 외교 안보 라인 뭐 문제 갖고 지금 엄청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네. 되게 떠들썩해요. 여기서 수만 가지 어떤 지금 억측이 뭐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진실인지 저는 여기서 단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무엇이 진실인지 단정을 하지는 않겠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거의 모든 언론이 직접적이고 그 아주 구체적인 계기로 이야기했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네. 그 계획이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 이건 명백히 작용한 계기인 건 분명히 네. 맞아요. 네. 있었던 분명히 일인 건 사실이니까. 있고 팩트 맞아요. 네.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도화선이었지. 네. 도화선이었지 화약은 따로 있었다. 음. 그럼 그 화약이 뭐냐가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화약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JB타임즈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뒤끝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물론 확인은 더 필요해요. 네. 확인은 더 필요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상황이 초래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앞뒤 불균형을 무시하는 자기 신뢰가 네. 주변 파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가금 플레이어님. 무가금 플레이어. 이거 아이디인데 지금 상황에 뭔가 딱 맞는 일본의 상황을 아이디로 표현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가금 플레이어. 돈 안 내고 플레이하고 있죠. 예. 네, 재밌네요. 한국의 영토를 노리면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나라를 신뢰하고 약소금을 발급했다는 거잖아요. 라고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정희 님이 아주 딱 맞겠네요. 네. 외상은 떼먹히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상되는 순간 그 신뢰관계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그렇죠. 역풍이다님 늘 댓글 남겨주시는데 다 퍼주고 그것도 모자라 뒤통수 맞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고 뒷감당은 MZ세대가 합니까? 라고도 남겨주셨네요. 닮은 살기한님 무릎 꿇고 빌었는데 사커킥 맞은 격. 잔인하게 비유하셨는데 또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물프레님 북한에 햇볕을 쬐주면 평화라도 있을 텐데 일본에 쬐어준 햇볕은 일본의 야욕만 키워줬어요.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수지 불균형을 무시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조금 아까 풀었고 네. 그냥 제 눈으로 보기에는 수지 불균형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본은 수지 불균형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수지 불균형을 역으로 용납을 못하는 게 우리는 수지가 더 많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익이 더 많아야 된다고. 네. 여기서 그 발생하는 간극이 끝과 끝에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네. 여기서 무언가가 좀 좁혀졌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간다라고는 기조인데 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라면 일본은 뭡니까? 손해는 무슨 개 뿌른 손해? 우리는 여기서 챙길 거 더 챙겨야 된대. 이거잖아요. 네. 재미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되게 신뢰하는 것 같지만 일본은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태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꺼내기도 민감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쏟아내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뭔가 한일 이 정상회담 이후에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지금 이 매조지를 좀 져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지금 일본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폭행 가해자가 네.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야 나 너 때리느라고 내가 이거 손 까졌으니까 치료비 내놔. 네. 이거 뭐가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왜 이래요 도대체? 게다가 또 피해자가 먼저 찾아가서 그러니까. 선물 주며 합의하자고 했다는 또 모양새로 그러니까. 또 붙여지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됐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야 내가 너 때리느라고 손등 까졌으니까 연고사고 병원 치료비해야 되니까 돈 내놔. 이거 뭐가 다르냐고. 야 기가 막힌 지금. 오늘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까진 것도 없고 그냥 아프다고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한 얘기는 길게 하면 안 좋죠.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 이제 청기누설에서 더 이상 안 하는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다. 음. 이런 소망을 전해드리면서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오늘 청기누설 마무리하고 M장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